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이 이제 서서히 막바지 국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전해지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SEC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여왔다라는 점을 강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건 단연 힘먼 스피치입니다.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부 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내용으로 왜 리플은 증권인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냐 이렇게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입니다. 현재 법원은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을 제출하라고 SEC에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왜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SEC의 내부 기준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서가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미국 공화당 하원 테드 버드 의원에게 보낸 서한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자신은 SEC 위원장으로서 힘먼 스피치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SEC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힘먼 스피치 내용에 SEC 당시 위원장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SEC 공식 서한이 존재하는데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은 위원장 재직 시절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의 과거 행태를 보면 아마 국내에서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면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의식이 없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는 아폴로 인베스트먼트를 알지 못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자신이 SEC 위원장 재임 시절에 이 회사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난해 12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는 이미 2017년부터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SEC 퇴임 석 달 뒤에 이 회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친놈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기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새롭게 드러난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명예욕에 얼빠진 인간 한둘이 얼마나 큰 헛짓을 했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리플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지난해 SEC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부 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게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윌리엄 힘먼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과연 SEC는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적이 없는 걸까? 지난 2019년 3월 제이 클레이튼 당시 SEC 위원장이 미국 공화당 하원 테드 버드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보냈던 서한의 내용입니다. 당시 테드 버드 의원은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에게 힘먼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제이 클레이튼은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으로 제공 또는 판매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고정적이지 않고 엄격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데 동의한다. 나는 힘먼 국장의 설명에 동의한다. 이렇게 SEC 레터가 찍힌 공식 서한을 보내서 SEC의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서한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힘먼 스피치에 이더리움이 명시됐다라는 점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도 동의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서한의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건 아닙니다. 2019년 3월 제이 클레이튼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테드 버드 의원에게 보냈을 때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당시 코인데스크는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이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증권 여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 핫했던 이슈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과거 보도 내용 수준으로 묻힐 뻔했지만 이번에 힘먼 스피치 내용 초안을
SEC가 제출해야 한다라고 법원이 명령을 하면서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과거에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SEC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적이 없다. 힌먼이나 클레이튼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해왔던 겁니다. SEC의 공식 레터가 박힌 서한을 하원에 보내면서 밝힌 내용조차도 공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플 소송 전반에서 가장 어이없는 부분으로 평가받아왔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소송을 건 쪽이 계속해서 소송 연기를 요청해 왔다라는 겁니다. 통상 공격자는 여유를 갖게 마련이고 공격당한 쪽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 연장을 신청하는데 이번 리플 소송은 계속해서 SEC가 소송 연장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를 넘기는 상황이 현실화된 겁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커녕 명백히 기록된 과거까지 부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스텝이 꼬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이 꼬인 그 시작점에 자리하고 있는 게 윌리엄 힌먼과 제이 클레이튼이다 보니까 이들은 SEC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의혹으로 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학력도 경력도 화려하지만 그의 도덕성 하나만큼은 개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명예와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정치적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SEC 위원장 재임 시절에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한 번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7년 그의 금융 투자 내역서가 공개되면서 이 인간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점이 알려진 건데 그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임 당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영향을 끼쳤고 퇴임 하루 전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최대 경쟁자였던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바로 토꼈는데 그리고 석 달 뒤 그는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언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본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이직까지 한 겁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윤리성 따위는 어쩌면 진작에 내던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증권이다 이 두 문장의 뒷배경에는 이렇게 다소 더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이슈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인간들 몇 덕분에 전세계 수많은 XRP 홀더들은 졸지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고위공직자들의 파렴치와 모렴치와 더불어서 그동안 일회성 소송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던 SEC의 행태까지 이게 겹치면서 리플 소송이라는 희한한 사건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SEC는 산업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그동안 무턱대고 독단적으로 일회성 소송에만 의존하는 규제 스탠스를 유지해왔습니다. 법적 판결이라는 무기를 내세워서 일단 소송을 걸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이나 벌금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을 나름의 노하우처럼 활용해왔던 겁니다. 이런 무지성 규제 방식에다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부도덕한 파렴치가 시너지를 내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리플 소송인 겁니다. 실제로 SEC는 지난 8년 동안 97차례에 걸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과 행정처분을 진행을 했고 총 부과 벌금은 23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일회성 벌금 부과 방식으로 시장을 조져왔던 겁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워낙 혁신적인 결과물들을 이끌어내면서 글로벌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의회에서도 대놓고 SEC를 비난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하원 의원은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SEC와 CFTC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못 박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이슈인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SEC나 CFTC가 결정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사용을 결정할 규칙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와 CFTC의 입장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미국 지역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SEC와 CFTC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맥켄리 의원이 이렇게 쌍수를 켜고 달려들면서 SEC를 비판한 것은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몇 달 안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도입할 거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식 같은 자산의 투자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금융규제기관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감독을 위한 조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규제권도 SEC가 가지고 싶다라는 건데 마치 SEC가 규제권을 가질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의회 일부 의원들 이렇게 열받게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규제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던 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SEC가 규제를 하게 될지 CFTC 등 다른 기관들과 함께 규제를 하게 될지 전담 규제 기관이 새롭게 등장할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 방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슬슬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 안팎에서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는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과세 이슈와 더불어서 정부 차원의 관심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규제와 관련된 상징적인 부분을 리플 소송이 껴안게 됐고 그래서 리플 소송의 결과는 리플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자체만 놓고 봐도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의 더러운 행태까지 하나둘 그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소송을 건 SEC 입장에서는 얼라 이거 뭐지? 이렇게 스텝이 꼬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소송 연장을 요청하고 자료 제출 기한 연장까지 계속 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던 건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EC의 불리한 내용들이 새롭게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의 것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이런 웃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리플 사건은 정치적인 판단만 빠진다면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판결이 내려진다라면 리플사가 패소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SEC가 이상한 짓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리플 소송 자체에는 이렇게 산업의 혁신과 발전, 여기에 더해진 인간의 더러운 욕망, 또 정책적인 무지 이런 참 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XRP 역시 시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객관적인 지금의 상황들, 소송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리플 홀더로서 나름의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